필라델피아 외곽에 위치한 자택에서 70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20년 이상 복역한 3명의 남성들이 판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들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을 살인자로 지목하고 있다고 말하는 새로운 DNA 증거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3명의 남성들이 다른 증거들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DNA 증거가 그들의 범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2급 살인과 다른 혐의들로 분리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41세의 데릭 채펠, 44세의 모튼 존슨, 47세의 사무엘 그라스티에 관한 것입니다. 살인 당시의 열대들과 젊은 남성들은 그 이후 20년 동안 자신들의 무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들은 현재 그들이 잘못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을 석방하기 위해 일하는 비영리 단체들에 의해 대표되고 있습니다. 존슨은 무죄 프로젝트 채펠은 펜실베니아 무죄 프로젝트 그리고 그라스티는 센츄리온은 채펠을 위해 프로보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 그들의 변호사가 그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진짜 용의자인 정액과 다른 DNA를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남성들은 증거 심의를 위해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이것은 단일 가해자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 성폭행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남성들은 오늘날 감옥에 있고 거의 25년 동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존슨을 대표하는 무죄 프로젝트에 반해서 포트키는 CNN에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새로운 DNA 증거가 그들의 재판 당시에 이미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도 바꾸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 3명을 감옥에 가두고 유죄 판결을 지지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유죄 후의 DNA 증거는 설득력이 없고 무죄의 증거도 아닙니다. 델라웨어 카운티 지방검사 세러지 VANY에 있는 채펠의 제출에 대한 법적인 반응에서 썼습니다. 그라스티를 대표하는 센츄리온의 폴 카스테리루는 검찰의 사건은 수년간 감옥에서 직면해온 지적 결핍이 있는 15세의 증언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열대의 증언이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믿으며 압도적이고 매우 중요한 DNA 증거에 주목했다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무서운 사건이라고 CNN과의 전화통화에서 말했다. 내가 처리했던 것만큼 무서운 사건이라고 그는 말했다. 한 변호인 증인은 7월 25일 심리에서 증언했고 또 다른 증인은 심리가 재개되면 8월 22일 심리에서 피고인들을 위해 증언할 예정이다. 그러면 델라웨어 카운티 검찰은 유죄 판결을 지지해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은 펜실베이니아 주 체스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살던 70세의 헤니에타 니켄스의 잔인한 살인에서 비롯된다. 채펠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1997년 10월 10일 그녀의 딸이 도착해 구타당한 시신을 발견했는데 바깥가 뒤지고 벽과 침대, 시트에 핏자국이 났다고 합니다. 검시관은 니켄스가 얼굴에 여러 번의 중기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근본적인 폐와 심장 문제와 결합되어 사망을 초래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속옷이 벗겨지고 직장에서 떼어낸 면봉이 정액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성관계의 증거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게다가 무죄 프로젝트에 따르면 코카인과 씹힌 플라스틱 빨대가 주머니에 들어있는 커다란 녹색 재킷이 그녀의 텔레비전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관련 없는 마약 혐의에 직면한 제한된 수준의 지능을 가진 15세인 리차드 메게리는 경찰에 의해 위협을 받은 후 자신과 채펠 존슨 미 그레이시를 범행에 연루시켰다고 변호인들은 썼습니다. 그러나 서류에 따르면 정액에서 나온 DNA에 대한 검사는 그들 중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채펠과 그의 공모자로 주장되는 사람들은 검사된 모든 증거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라고 변호인은 썼습니다. 그렇게 작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런 종류의 범죄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4명의 10대에 의해 저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4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그들의 재판에서 메게리는 그가 덩계를 서 있었고 나머지 3명은 니켄스로부터 $30를 훔쳤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의 증언에 대한 대가로 메게리는 상급살인과 다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동의했고 1999년에 익명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정액의 존재에 대한 몇 가지 잠재적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니켄스가 비밀 합의 관계를 맺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체펠의 재판에서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정액의 출처가 범죄이며 이 사건에 기소된 4명의 남자 중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말했습니다. 검찰은 3 남자가 주로 메게리의 증언에 기초하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메게리의 어머니는 체펠이 그녀에게 누군가를 죽였다고 말했고 한 여성은 체펠, 메게리 및 그레이 씨가 그 공격에 대해 논의한 대화의 머리 위에서 증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소장에 요약된 법정 증언에 따르면 검찰은 현장에 녹색 재킷을 존슨과 그레이 씨 모두에게 묶었습니다. 체펠, 존슨과 그레이 씨는 그 이후로 감옥에 남아 있었습니다. CNN은 메게리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레이 씨의 변호사인 카스테리루는 메게리가 과거에 그들의 법률팀과 대화하기를 거부했으며 그들은 지난 1년 내에 그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의 DNA 검사 기술, 특히 터치 DNA는 정액에서 나온 DNA가 녹색 재킷과 침대 시트에 더 많은 정액과 재킷의 주머니에 있는 물건들을 포함하여 여러 다른 범죄 현장 증거와 일치한다고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이 밝혔습니다. 체펠의 변호사들에 따르면 2021년에 실시된 이 새로운 DNA 검사는 범죄 현장의 증거를 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추가로 연결했으며 3명이 피고인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검찰은 재판이 정액을 피고인들과 연결시키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검사 결과가 증거를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명의 피고인 모두 각각 2명은 배심원 딸에 의해 1명은 판사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또한 성관계가 합의되지 않았거나 이 미스터리한 사람이 니컨즈를 죽였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유죄 후 DNA 증거를 포함한 증거의 전체성은 니컨즈가 강간과 폭행을 모두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로 폭행 전에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더 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70세의 사람들은 성행위를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들의 성적 파트너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성관계가 침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과 그가 재킷을 놓고 왔다는 사실이 청원인이 아무리 말을 해도 자동적으로 언론 메일이 강간범이자 살인자로 바뀌지 않습니다. 존슨의 변호사인 퓨티 KIA는 CNN의 검찰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70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여성이 코카인을 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온 누군가와 합의된 학문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고요. 터무니없고 이상하며 모욕적이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정액의 DNA는 미국 DNA 데이터베이스인 CUEIS에 입력되었지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사인 CASTEIRO는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사들도 유전자 계보 검사를 위해 DNA 샘플을 보냈지만 일치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7월 25일의 법정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판사에게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3 남자에 대한 새로운 재판을 명령할 것을 요청하는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단은 첫 진술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과학적 증거를 내놓기 시작할 수 있었고 이 탄원서들이 법정에서 그들의 날을 보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체페를 대표하는 펜실베니아 무죄 프로젝트의 NILAMSANGHVI는 CNN에 말했습니다. 범죄 현장 재건과 8월 22일 살인 현장을 재현하기 위해 증언할 것이라고 CESTIR가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증인 1명을 불러 증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사의 결정은 그 후 언젠가 나올 것 같습니다. CNN은 피해자의 딸인 카를로타 니켄스에게 논평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7월 25일 심리에서 워싱턴 포스트의 피고인의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트에 따르면 그녀는 만약 그들이 유죄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잠재적인 면죄부를 기다리는 동안 3명의 피고인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범죄가 일어났을 때 15살이었던 체펠은 시 그린에서 감옥에 있는 동안 준학사하기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상비는 말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제공된 어떤 기회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법정에 다시 가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에 행복할 뿐입니다. 포트키는 그녀의 고객인 존슨이 무죄를 받을 때까지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당한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것이 힘겨운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수십 년 동안 그것을 해왔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청문회에 대해 기분이 좋았고 낙관적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관적인 진실이 그의 사건에서 우세할 것이고 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카스텔리로는 그의 고객인 그레스티가 좋은 소식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희망적입니다. 그는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증거를 보고 판사가 그것을 볼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카스텔리로가 말했습니다.